안녕하십니까, 배현약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병원 처방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증상이 인후통과 발열이 좀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러한 상태가 세균 감염의 상태가 아니냐, 즉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부분들로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자료들 중에서 최신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인용할 논문은요,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코로나 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항생제를 처치를 받는 목적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조금 더 빨리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항생제를 쓰는 것이 맞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감염증의 경우에 2차 감염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좀 많이 썼다라고 사실 논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조금 더 중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그 항생제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다, 이렇게 봤는데,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전반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결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경험적 항생제 치료는 그 격리기간이라든지 또는 산소 요구량 일수나 요구량 증가, 환자의 이러한 그런 요구량 증가하는 비율, 기계적 환기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이나 전체 사망률에 특별히 임상 결과를 개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특히 코로나라는 감기 바이러스에 생기는 이 감기가 항생제 치료로 좀 더 잘 치료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것이 맞는 말이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항생제를 투여한 것과 투여하지 않은 정도의 상황을 좀 이렇게 주시를 해 봤을 때, 사실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던 경우가 오히려 격리도 더 짧다거나 또는 그 산소 요구를 해주는, 환기를 필요해주는 것들도 좀 짧아지는 경우들을 좀 보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이제 사망률인데, 사망률의 경우에도 오히려 안티바이러스 항생제를 투여한 것보다 적은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이 P값이 사실은 0.05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연관관계 거의 없다라고 사실 봐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항생제를 쓴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증상들을 치료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증 환자의 위주로 물론 봤지만, 이러한 경우에 특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의 전반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자도 마찬가지로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한 경우에 심각한 코비드 환자의 임상 결과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죠. 소아의 급성 상기도 감염, 특히 감기 환자가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항생제 사용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식약처에서 2016년에 발간해서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그 감기의 경우에 감기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감기에 언제 쓰느냐?
초기부터 39도 이상의 발열, 우리가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편도나 인후 부분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 세균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경우나 또는 누렇게 화농성 콧물이나 안면 통증을 동반한다. 요거는 이제 축농증의 상태가 나타난다거나 감기가 10일 이상 경과해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세균 감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생제 사용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쓸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전자로 돌아가서 코비드와 항생제라는 관계를 봤을 때 코비드-19에 걸렸을 때는 항생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물론 증상이 격화돼서 좀 더 심해진다거나 편도나 인후염으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하기도 감염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항생제 사용이 고려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잘 채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초기 코로나가 딱 입증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항생제 처방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